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지역 한국의 나라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또 나라가 주는 지원이 적어서 가계 빚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후보는 나라 빚을 더 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더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정부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47%, 실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화 등을 쓰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OECD 37개 국가 중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는 23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OECD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의 평균치와 비슷합니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는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고 자신의 부채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부채 관리를 하는 쪽이 많아서 일반적 평균만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 정부는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5년에 60% 육박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역대 재정운영사에서 5년 동안 재정 지출 증가율이 그렇게 넓은 제가 재정 높았던 적이 역할을 안 없거든요. 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국가 채무는 자연스레 더 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대의존도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국가 지원이 적어서 가계빚이 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가장 크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고 나라 살림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뭔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당연히 세금이죠. 그럼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0조 원. 아마 추경하고 하면 한 700조를 넘길 수도 있죠. 지금 정말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13조 원 정도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을 하든지 조정해서 만들고 나중에 그걸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13조 원 정도의 여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죠. 나라 빚이 갈수록 늘어서 이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금을 덜 걷고 지원은 늘렸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 나라 살림에서 돈 나갈 곳이 더 많아질 거란 점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5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한 1,067조 원입니다. 기업과 가게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빚이란 겁니다. 국민 1인당 채무도 1년 전 1,800만 원에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군인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한 넓은 의미의 나라빚은 2,3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처럼 나라빚이 급증한 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은 덜 걷고 지원금을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군인과 퇴직 공무원에게 되돌려줘야 할 연금이 43조 원 증가한 것도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간이 서서히 비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해 세수는 5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17조 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나라빚 급증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만약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도 더 늘어날. 경기 침체로 세수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복지 혜택 축소 등의 우려도 커지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펀드가 있어가지고 다 빌려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 땅만 확보하면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돈 없으면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쓰면 정부에서 펀드에서 다 지원해주면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태양, 바람 이거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신안군은 현재 상태로 1년에 가구당 250만 원 정도씩인가를 뭐 적게는 150만 원 이렇게 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고 낚시하고 뭐 좀 편안하게 좀 즐기고 여러분도 꿈 아닙니까? 올해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국내 총 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확대된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이 올해 상반기에만 5,956조 원이 넘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 BIS가 집계했습니다. 비금융부문 신용이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총 금액입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2,218조 원, 기업 부채는 2,703조 원, 여기에 정부 부채가 1,035조 원입니다. 1년 전보다 총 4.0% 불어났습니다. 올해 3분기 집계치는 내년에 나오는데 현 추세라면 이미 6천조 원을 넘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규모도 문제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추이입니다. 한국의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3%, 비율만 보면 OECD 국가 중 9위지만 1년 새 4.9%포인트 확대된 수치입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은 평균 14%포인트 줄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 하향 조정해 2.1%까지 낮췄지만 사실상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하면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총 부채가 경제 규모 면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거나 또 회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단행해나가기가 좀 어렵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높은 금융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조언했습니다. 돈을 계획 없이 마련하면 됩니까? 정부가 1년 예산을 짜는 게 세입 세출을 다 보고 짜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하게 추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선거 앞두고 무조건 기본 시리즈로 해가지고 25가구당 100만 원, 1인 25원씩 주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말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도 긴축 예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나라라고 평가받는 것은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이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긴축하게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어렵다고 지금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건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경기도지사쯤 해봤으면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지금 막 갖다가 지금 포주의 공약을 하는 거는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2020년 당시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어떤 향수, 효과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8일 남은 상황에서 혹시 정부가 선심성 예산 뭐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지르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전에 한번 차단해보자는 그런 두 가지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최소한 제1야당 대표라면은 이런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900조 1000조 퍼준다? 저는 이것도 팩트체크가 틀린 얘기가요. 정부가 얘기하는 이번에 민생 토로를 사는 900조는 정부 인프라 예산, 그다음에 지방, 민간 투자 자본 이런 게 섞인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혹세무민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 없어도 살아. 나라 돈이 니들 돈이냐? 어디서 생색이야. 문재인 때 그렇게 주고 빚만 늘어났잖아. 그냥 니들 선거나 니들 돈으로 해.